25년 국내 증시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체인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2025년의 시장 방향성을 다뤄보면서 종목 추천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자유 토론방에서도 이 단기 추천주 자주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점을 올려드리면 급등으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요즘에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 연락 남겨주시면 자유 토론방 입장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주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단기 시장 전망이죠. 먼저 매크로 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어제 발표된 민간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단기적인 고비는 넘긴 모습이죠. 민간 고용 지표는요, 예상치 대비 하회로 발표가 되면서 매파적인 금리 인상 우려가 다소 완화된 시점입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가 금리 전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이라든지 고용자 수 변동, 제조업 임금 변동, 실업률 등은요, 시장의 관망 심리를 이끄는 핵심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는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연초의 상승은 완벽하게 적중을 했죠. 현재의 패턴들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자주 발생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의 넥라인마저도 현재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허들이 남아있죠. 바로 트럼프 취임과 관련된 정치적인 변수예요. 외국인이 현재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는지가, 지속성을 유지해주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죠. 중장기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와 한국 시장의 비교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건데요. 2025년 글로벌 증시는 대부분 다소 조심스러운 그러한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유난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있습니다. 아마 지난 연도에서 하락률이 제법 컸기 때문일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연초에 각각 5%, 6%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7%가량의 상승 출발을 기록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가량 반등 출발, LG 에너지솔루션도 플러스 7%가량의 반등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연초에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낙폭 가대와 실적 바닥론, 더구나 정치적 변수의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의 지속성 여부, 이게 사실 중장기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연달아서 2거래일 이상 매도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면 시장의 상승의 연속성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저는 보험업계에서 눈여겨볼 만한 현대해상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해상은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이 장기보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로 최근에 실손보험 정책 변화와 맞물려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은요, 실손보험 정책 변화로 인한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지속적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험사들의 손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다면 왜 특히나 현대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근거로는 현대해상은요, 장기보험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즉, 실손보험 손실이 줄어들면 장기보험에서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현대해상의 성장과 수익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현재의 주가를 살펴보면 현대해상은요, 지금 현재 피봇 위치 근처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데요.
여기서 또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발견되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패턴이 와이코프 어큐뮬레이션 패턴입니다. 해당 모식도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세컨더리 테스트까지는 충분히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을 보시면은 오토매틱 랠리 AR이라는 구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패턴 자체가 이제 축적 과정으로 보인다라는 주장인데, 자, ST도 지금 여러 차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해당 구간을 보시면은 ST 라인을 깼죠. 이 구간을 이제 우리가 스프링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프링 구간. 마지막 개미 털기 구간이에요. 늘 이런 스프링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단계가 필요한 이유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은 매도 주문을 내도록 유도를 하거나 약세 심리를 자극해서 단기적으로 트랙 구간을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속임수, 휩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휩소 구간이 지나는 타이밍에서 거래량까지 유입이 되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시금 해당 스프링 구간을 올라와서 테스트를 하면서 페이스 D단계, 2단계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근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패턴 자체가 와이코프 패턴에서 이 상방 매집, 어큐뮬레이션 구간이다 라는 주장을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페이즈 C 구간에 있지만 이제 페이즈 D단계, 2단계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점은 더 이상 이탈이 없고 추가적인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평균 하락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 하락 파동의 하락폭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5%, 21%, 21%, 30%, 23%, 보통 이렇게 20% 초반에서 약 30%대까지의 평균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로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이 매도의 정점, 클라이맥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V자 반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매도의 정점에서 나오는 것은 더 이상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하락 파동들보다도 조금 더 골파기가 강력하게 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텐데요. 정확하게 두 가지의 시그널만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 확률이 %가 넘어가는 패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대와 제가 안내해드린 시간대가 괴리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매수가에 대한 부분은 자유 토론방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근거 작성해드리면서 차트 올려드리면서 매수가 안내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자유 토론방 입장 링크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